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대구광역시에 대해서 시장 분석과 또 내년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구광역시는 2, 3년 계속 미분양도 많고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좀 약간 강법을 보이는 현장들이 좀 있었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존재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 마련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는 미분양이 계속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가격 변화가 2, 3년 동안 좀 하방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시장은 상황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총정리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거래량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평균선입니다. 대구광역시의 평균선인데 이 상승기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3년 정도 됐죠. 이 이후로 2022년 이 글로벌 금리 인상 때 조정 세게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거래량이 쭉 줄죠. 그리고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론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회복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올해 1월부터 다운됐다가 다시 서울에 불장이 벌어지면서 그 붐을 타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과 후년입니다. 이 현상이 과연 뚫고 나올 것인가? 제가 볼 땐 일단 예측하기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회복하기 쉽지 않다. 다만 정부의 어떤 좀 확실한 미래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정부의 스탠스로 봐서는 임대사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정치적 방향을 인식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주택자분들이나 일시적 이주택자분들 또 무주택자분들 다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자, 대구광역시의 매물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주택 가격이 상승을 못할 때 보통 전세 매물이 줄고 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통상적인 원리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 너무 올라서 전세 가격이 못 받쳐주다 보니까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낮춰줘도 월세로 넘어가고 이러는데요. 중요한 건 매매 매물이 같이 줄 때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왜? 매매 매물이 이렇게 계속 늘고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1000건씩인데 4만 건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0건이면 3년 4년치예요. 물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장은 당분간 내년까지 계속 약보합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구별로 좀 여러 가지 정황이 다른데 시장에서 조정 국면이 저는 올해 정도면 좀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적정 물량선이에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약간 다운됐습니다. 한 9,000대로. 예전에 한 11,000대였어요. 12,000, 13,000이 이제 적정 입주 물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9,000대로. 이 정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3만 건이 나오고 37,088건이 2023년에 나왔어요. 이때부터 미분양이 시작됐죠. 23,980가구. 적정 물량에 이게 5만, 6만이니까 6만이면 6년치예요. 6년치가 한 번에 나왔으니 2025년에 소화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입니다. 그 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구 보시면 이렇게 많이 4만 건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투입이 됐고, 그래서 여전히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존재하죠. 현재도 한 8,000건, 10,000건 가까이 있는데 이게 잘 안 줄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입주 물량도 보셔야 되는데요. 연도별 입주 물량을 보시면 내년에도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겠죠. 앞으로 제가 볼 때 제 예측보다 저는 사실 5년도에 좀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 한 7년도까지 계속 가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은 일단 확실한 조정 기간이다. 아직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물량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유추할 게 있는데요. 이 보시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인허가 물량이에요. 2018년, 19년, 20년 이때 시장이 좋았잖아요. 좋다 보니까 분양들을 공격적으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입주 물량으로 여기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2023년, 2020년인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이 2018년, 2024년 작년에 좀 별로 없었죠. 인허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이거를 통합해 보면은 15만 8,728건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뭐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여러 가지 연유로 좀 사업이 착공이 안 된다든지 진행 중에 좀 지연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현재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만 호가 아직도 더 나올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7년에 1.4만 호 나오면 또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더 더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2026년은 확실히 조정이 될 것 같고 27년도 돼야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이제 수요자들이 좀 본격적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이때 정부가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거래세를 좀 완화해 준다라면 시장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분양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사라져서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을 보시면 8,762가구입니다. 2025년 8월 기준이에요. 그런데 8,970가구 저번 달보다 한 100건, 150건 정도 없어졌어요. 아니죠. 소화가 됐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 9천 만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중요한 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판단하셔야 되고, 전체인데 여기 보시면 수성구가 이렇게 좀 많습니다. 의외로 1,000세대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도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지금 뭐 대구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도 힘을 좀 못 쓰고 있다. 이제 북구가 이제 또 좀 많습니다. 이렇게 북구는 소화가 많이 안 되죠. 1267에서 그대로입니다. 다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미분양이 특히 이제 악성 미분양이 3,900건이에요. 이게 이제 결정타입니다. 준공 후에 지금 뭐 할인 분양하는 거 많이 아실 텐데, 물론 뭐 입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로 이제 선호하는 단지를 찾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물론 그냥 일반적인 데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 과연 그러면 그래 1등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입주 물량 이렇게 많습니다. 17,435. 요 표 가지시고 요거 자기 지역에 여러분들 여러 지역에 해당되는 뭐 수성구 북구 다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지역에 이 표를 가지시고 전세를 가시던 내 집 마련을 하시던 조금 자산 관리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구시장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6년까지 조정국면 간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가 있나요? 이게 아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에 이게 15일, 16일이죠. 16일 날 거래된 건데 마이너스 1억 5천 하락해서 거래된 거, 이거는 5천 상승해서 거래된 거, 이 표시입니다. 점이. 이 중에서 전부를 해보니까 전체 흐름은 어때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면서 약간 하방으로 가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 올리면 개별 호재 수익성 분석이 필수다. 여기 보시면 보성은하하고 영남맨션이라는 곳이 갑자기 7,200, 막 9,000씩 돼요. 이거 재건축 뭐 조합 설립인가 이 호재로 뜨는 건데 직거래예요, 둘 다. 그러면 이거는 어쩌면 호가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세대수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9,000씩 뛴다? 물론 뭐 텀이 그동안 거래가 없었으니까 오를 소진이 있다고 보지만 뭐 조합 설립인가나 호재에 따라서 재건축 단지는 갈 수 있어요. 있는데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성 분석할 때 현재 기존 시세 비슷한 곳의 아파트가 얼마인지.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은 금물이다. 지금은 좀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1등 아파트인 묘한 현상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죠. 블리브 버머 다 아실 거예요. 신축이죠. 19일 날 계약을 했는데 24일 날 등록을 했어요. 계약은 19일. 근데 이분은 1억 1,500이 오른 가격에 샀어요. 이쪽 시세가 지금 10몇 억인데
여기 보시면 분리부 보면 똑같은 형인데 85형인데 이분은 하루 전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보다 8천이 낮게 계약을 했어요. 극과 극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썼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시장 여러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 필수인 세대분들 계시잖아요. 뭐 아기들이 커서 이제 방을 좀 마련해서 가야 된다든지,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 방을 좀 마련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는 선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되죠. 할 때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조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신축 선호 대단지는 뭐 비싸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고 뭐 가셔도 될 것 같지만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왜? 여기 보이잖아요. 한 사람은 8천을 싸게 사고 한 사람은 1억 천을 비싸게 사고. 여기도 충분히 내고하고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얘기를 잘 하시면 내고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구의 1등 대장 아파트들도 지금 조정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달서구 한술 테크노 뭐 1억 1,700. 범어동입니다. 중요한 청구하이츠 2억 3,800. 그동안 많이 버텼지만 못 버티고 마이너스 팝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려가는 것도 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재건축 호재나 이런 호재를 가지고 튕기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제가 볼 때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쉽사리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단지 최소한 5, 600세대 이상인 재건축 단지는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수익성을. 그래서 계산을 잘 못하시면 부동산 분한테,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뭐 바카스 뭐 두세 박스 들고 가셔서 본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의 그 뭐 자녀 상황, 또 재산 상황, 자산 능력 이런 걸 다 말씀드리고 수익성 분석을 인간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면 양심적인 분이 꼭 계십니다. 그분 말씀을 듣고 판단하셔야지, 뭐 앱이나 유튜브만 보고, 이런 유튜브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히 중요한 건 7곳 이상 꼭 방문해라. 그럼 좋은 분 혹시 만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자, 힐스테이트 범어입니다. 이렇게 최고가 찍었던 때가 2021년이죠. 최고가 찍었어요. 17억까지 찍었고, 16억 찍고, 지금 14억 8천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그죠? 조정장으로 막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요 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물론,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세대수가 또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몇백 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 129형이라는 어떤 희소성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좀 유지될 수도 있고, 갭투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뭐 12억 13억 가던 것이 뭐 이렇게 17억까지 갔으니까 15억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동네에서 좀 머물리지 않을까. 조정받아도 하한선은 여기가 될 수도 있지만 1차 하한선이고 2차는 여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13억까지. 조금 위기가 있다라면, 미국에 뭐 버블이 온다든지 이러면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는 2026년도 물량이 충분하고 현재도 시장 상황이 혼재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락을 극복하기에는 물량이 많다. 입주 물량도 있는 데다가 미분양 물량도 있고 또 악성 미분양도 있고 매물도 꽤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내 집 마련이 필수인 분들은 충분히 뭐 생애 최초나 이런 걸 활용하셔서 내고가 가능하다. 약간의 매수자분들의 우위인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시는 게, 뭐 부동산 단위가 크잖아요.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 잘 하시고, 또 자산가들 중에 다주택자분들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잘 짜야 됩니다. 괜히 욕심 내시면 안 돼요. 약간 레버리지가 부담되거나 이러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다시 한번 때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